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4일 있었던 북한이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도발, 그 정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방부는 국회를 찾아 이와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도발이 아닌 화력 타격 훈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아침에 국방부 합참의 발사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이번 그 동해상의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만약에 이것이 도발의 개념이었다면은 예전과 같이 새벽에 미상의 장소에서 혹은 도로에서 아마 발사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진행한 것은 도발의 의도보다는 화격 타격 훈련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이 쏜 발사체는 도발이 아니라 그냥 북한 내부에서 훈련한 거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북한이 연습했던 많은 단거리 미사일은 도발이고 이번에 한 것은 왜 도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아까 보셨지만 버젓이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포사기 훈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발사된 것들 자체가 보면 우리의 요격 시스템으로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군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 근거로 든 게 이게 200km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신흥민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연습할 때 제대로 사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럼 앞으로 그럼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공격을 만약에 연습을 하면 그것도 도발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좀 도발을 도발이라 말을 못하고 좀 배려를 하고 그러면 북한이 뭐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를 더 비난하기 시작했죠. 중재자 하지 말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이번 연휴 내내 홍길동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했었나요? 예, 근데 네. 저 하태경 의원이 한 것까지는 제가 몰랐고요. 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건 완전히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발사한 것은 200km 전이다, 이렇게 지금 축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왜냐하면 200km를 동해가 아니라 남측을 향해 쐈다면 바로 이 자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전부 다 사거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네. 아까 이 홍길동 얘기는요, 이 하태경 의원이 아니고 원유철 의원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국방부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고도 여당과 야당은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미사일로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실험하고 북한이 지금 그 발사한 것은 약 200km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된 것이죠. 보고된 내용에 보면 사실상 국방부도 이것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었다. 그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본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출신의 국방위원장은 이것은 훈련에 불과하다. 여권은 이것을 계속 숨기려고 하고 있고 국방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 아니, 이럴 수도 있습니까? 보고서는 같은 내용의 하나인데 야당 측에서는 국방부가 미사일 발사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랬고, 지금 야당에서는 군사적 행동으로 국방부는 규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일본에 갔던 두 사신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의 침공이 있었죠. 네. 한 사람은 일본이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우리가 안보태세를 못 갖추는 바람에 결국 임진왜란 등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모습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 국방부가 초기에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40분 뒤에 발사체다라고 바꿨어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 쭉 이야기 들어보면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건 거의 이제 미사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규백 위원장은 자신의 해석에 덧붙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청와대나 등등에서 하는 것이지 국방부가 자꾸 이 문제를 하려고 하면 군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해석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하는 거지. 그거는 뭐- 국방부가 정치적인 해석까지 해서 발표할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인데 군은 정확한 팩트만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 네. 이후의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북한이 4일날 발사를 했어요. 네. 정부 입장대로 발사체라고 하더라도 오늘이 나흘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흘째까지도 현재 분석 중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굉장히 무능한 것이고요. 미사일인 걸 알고도 분석 중이다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네. 이건 국민 기망행인 거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는데 4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정체를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사일을 쏘면 10분 만에 도착을 하죠. 근데 4일 동안 아직도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오전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름을 붙여서 개최를 했는데요. 대여 투쟁의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 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휘둘렸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북정원을 북한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북정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요, 되레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우리 군 당국에서 분석 중이라고 했지만 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해 보인다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외부의 분석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면 틀렸다 정도의 입장은 국방부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거 미국의 입장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ICBM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 측의 직접적 위협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사거리로 보아 우리 측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인데 우리까지 덩달아 조용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앞으로 이러한 식량을 주는 지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할지 좀 의문스럽고요. 네. 내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개성의 연락사무소로 갑니다. 네. 물론 목적은 우리 직원들 단수 위로 차원이라고 하지만 김현철 장관 그동안 개성공단 재개 꾸준히 주장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결국 북미 대화를 촉구할 거라고 말했는데 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주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네. 국민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독일 언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고문 내용을 보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북한 도발이 있었던 지금 이 주말 상간의 기고문 내용을 보면 봄이 성큼 다가오고 총성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는 좀 맞지 않은데 글쎄요. 그 내용을 좀 지금 상황에 맞게 좀 빼거나 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쪽도 있고 네. 이게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적대적 행위를 종식 선언을 했고 또 평화정국의 첫 번째 단추도 채웠다. 그리고 한반도 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라는 식의 문장이 들어있는데 사실 그 문장 자체에서 틀린 건 없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진전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지만 또 저거 자체를 아예 그럼 없는 말이라고 할 거냐. 그러니까 독일의 일간지에 8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단정적으로 도발을 해서 북미 대화 내지는 비핵화의 담판장을 아예 깨기보다는 네.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의 언론에 보내는 것까지 갑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자이퉁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언론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집으로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2년 기념으로 하는 것인데 세계인들이 다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각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8장 되는 분량을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전에 했던, 이 성공했던 이야기들, 그 얘기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의 사무소도 지금 운영돼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 개성공단 사무소는 10주째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통령께서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문제는 너무 잘 된 것만 쭉 쓰다 보니까 네. 총성이 사라지고 봄은 왔다 등등 이야기만 있는 것이지 네. 그 이후에 지금 국제적으로는 보면 이 하노이담 결렬 이후에 이 상황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대통령은 뜬금없이 그 전 이야기만 쭉 해놓으니까 네. 이게 너무 현실을 못 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이런 글을 실제로 이렇게 지금 7일자에 나올 수 있게 하는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네, 독일 언론에 보낸 기고문은 4월에 보내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추가 문안이라든지 수정 문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청와대 출입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80쪽의 긴 글, 제목이 평범함의 위대함 이렇게 돼 있고요. 전부 평화예요. 문제는 금방 이현정 논설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4월에 보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엔 아무것도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나치게 보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해석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고요. 한마디로 좀 당부를 드리자면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또 다른 나라에 기고하는데 또 못한 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